하도 내용이 많아서 한 장으로 정리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뭐 정리는 해봐야겠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이렇습니다. 자, 일단 세제부터 제도 그리고 금융까지 모든 게 바뀌게 되는데요. 시행 시기가 다 다릅니다. 이거 뭐 발표가 됐다고 해서 바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시행 시기별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 달에 바뀌는 제도입니다. 제일 먼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이 있고요. 세 번째, 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일부 변경이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율 일부 변경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이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기주택자라든가 다 9억 이상의 고가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전세자금 대출의 그 보증을 서주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적 보증인 단체가 있고 사적 보증을 서주는 곳이 있는데, 공적 보증을 얘기하자면 뭐 주택금융공사라든가 HUG 그 도시보증공사죠. 이쪽이 공적 보증공사고, 사적 보증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이 될 텐데, 이제부터는 이제 공적 보증에서 그 기준을 잡아왔던 그 규제의 기준이 사적 보증인 이제 서울보증보험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에 같으면 이랬어요. 자금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이 보증보험에서는 은행에서는 차주의 주택을 조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이 되면 그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바뀌는 것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9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2주택 이상일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를 한다. 바로 회수를 한다는 건데, 이게 즉시 회수인지 만기시 회수인지는 정확한 텍스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회수한다는 그 조건이 바뀐 거고요.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공제 혜택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거 발음도 어렵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비과세 되는 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준이 이거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자, 조정지역 내에서는 거주죠. 그리고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이게 비과세 기준이었고요. 2021년부터는 1주택을 보유하는 기준이 취득일이 아니라 실제로 1주택이 된 날, 2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각의 취득일이 기준이 아니라 한 채를 처분하고 실제로 한 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일시적 2가구인 분들이 있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분들. 오늘 참 발음이 안 되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분들도 기준이 바뀝니다. 작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년 내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을 하셔야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9억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장기보유 혜택공제를 기존에 얘기했습니다. 10년 이상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너무 기니까 짧아서 이제 장특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장특권이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지만 80%까지의 장특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내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거주와 보유 요건이 또 바뀝니다. 자, 총 80%의 장특공을 받을 수 있지만 거주 40%, 보유 40%, 자,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80%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요. 자, 그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취득세율 일부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원래 취득세는 4%죠. 1%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원래 취득세는 4%예요. 근데 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격대별로
1%에서 3%까지 차등적으로 받아왔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하는 데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주어 왔는데 그 내용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은 6억 이하는 똑같아요. 6억 이하는 계속 1%, 거기다 이제 교육세 0.1%가 붙겠죠. 그래서 1.1%의 교육세,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6억에서 9억 사이의 구간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6억에서 9억 사이에 그냥 2%였거든요. 근데 이게 계단형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9억 이상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6억부터 9억까지 사선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당 0.7%까지 올라갑니다. 자, 예를 들면은 6억일 때는 1%였던 취득세가 6억 1,000만 원이면 1.07%가 되고요. 6억 2천만 원이면 1.13%가 되겠네요. 이렇게 1,000만 원당 0.7%포인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유상거래 같은 경우는 6억부터 7억 5천만 원까지는 세부담이 좀 감소가 되고요. 7억 5천부터 9억 원까지는 세부담이 좀 증가가 됩니다. 자, 나와 있는 표에 보시다시피 7억의 그 주택을 유상거래를 해서 매매를 했다 치면 자, 현재는 세율이 2%입니다. 2%라 그래서 1,400만 원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개정이 된 세율로는 1.67%가 되죠. 그래서 1,169만 원을 냅니다. 근데 8억일 때는 현재 2% 1억 6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였는데 개정된 법률로는 2.33%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264만 원 정도의 취득세 증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취득세가 그냥 간단하게 1%에서 3%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가격별로 그리고 또 면적별로 많이 달라져요. 85평방미터, 그러니까 국민 평형이라 그러죠.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의 미달 그 안에 들어가느냐 초과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또 농특세가 붙습니다. 0.2%가.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데요. 6억 이하일 때 85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지금 현재처럼 1.1%가 되겠죠. 근데 7억 5천일 때는 85평방미터 이하일 때 2.2% 등 해서 각 구간마다 이제 취득세율을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내용들을 보면 7억 5천만 원부터 이제 9억까지 구간은 그 일반적으로 전에 내던 2%보다 더 많은 세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자, 그 19년 말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옮기거나 또 공동주택 분양 같은 경우는 22년 말일까지 잔금 취득 시에는 종전의 2%의 취득세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적용을 받게 되고요. 1세대 3주택자가 4주택을 취득할 때 그러니까 4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거는 실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한 그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다 말씀으로 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자, 일단 취득세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월 달에 바뀌는 제도로 한번 볼게요. 첫째, 주택 청약 시스템 이관이 있네요. 이게 금융결제원이죠. 금융결제원에서 이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게 되고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현재는 60일인데 30일로 단축이 되고요. 뭐 중개업소에서 거래하실 때는 중개업소에서 그 신고를 할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매수자와 매도인이 직접 만나 이제 직거래를 하실 때는 30일 내에 신고를 안 하시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요. 또 거짓 신고를 하시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니까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서 작성 단계에 이제 부동산 중개 보수 협의 이건 의무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월 달에 바뀌는 내용은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 이 내용은 조정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그리고 비조정 지역 내에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그리고 비조정 지역 내에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또한 투기 과열지구 내에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를 하실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소득금액 증명원, 뭐 예금, 잔금, 뭐 전세를 놓을 계획이라 그러면 전세 계약서까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까다로움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이거 10년으로 연장이 됐죠. 주택연금 가입 대상 개편, 현재는 60세 이상 그리고 시세에
9억 원 이하 이 주택만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55세 이상 그리고 기준 시가의 9억. 기준 시가 9억 이상의 주택은 가입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3월까지 바뀌는 내용입니다. 또 4, 5월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자, 전에 그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 같은 경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해서 그 발표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그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겠다라는 그 유예 기간이 4월 달로 종료가 된다는 얘기고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비 의무 공개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좀 드려야겠는데,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2천만 원 미만은 이제 비과세로 그 세금을 안 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2천만 원 미만도 분리과세를 하든 종합과세를 하든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부부가 합산 3주택 이상으로 보증금 3억 이상의 임대를 놓고 있으면 이제 간주 임대료가 적용이 됩니다. 간주 임대료까지 적용하셔서 매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뀌는 내용이고요. 자, 6, 7, 8월에 바뀌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바뀌는 내용도 많습니다. 이게 말하는 저도 힘들어요.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가 출시가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기간이 끝납니다. 6월 말일자로 12월 16일 날 발표를 했죠. 조정 지역 내 다주택자가 올해 6월 말일까지 그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를 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하고 장특공도 적용을 하겠다. 여기서 장특공은 최대 30%가 되겠죠. 이게 한시적 배제 기간이 6월 말일까지라는 얘기고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내용은 뭐냐면 국계법상의 이제 도시계획 시설 중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그쪽이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정을 해놓고 20년 동안 개발을 안 합니다. 그 지역을 해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게 그 공원 용지가 줄어드니까 최대한 해제되지 않게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이 땅들이 거의 10만 평이 넘는 땅들이거든요. 도시지역 내에서. 그 땅들이 시중으로 나오면 일반인들은 또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같은 땅을 두고 서로 동상이몽에 꿈을 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허위 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신설되고요. 그 뒤로도 많이 있습니다. 공명 리츠, 부동산 펀드 세제 혜택 확대, 9% 배당 소득의 9%를 분리과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단독주택, 꼬마 빌딩 등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이 기준 시가에서 감정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세의 60%에서 한 90% 정도로 올라가겠죠.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저번 시간에 입이 아프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자,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부동산의 보유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현실화하겠다는 얘기, 최대한 8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이 아플 정도로 빠르게 달려왔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못 들었어요. 그냥 제목만 빨리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올해 바뀝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세미나 오세요.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